갑자기 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. 요즘 금값이 화두잖아요. 얼마 전 추석 이후까지 금값이 아마 역대 최고 찍었을 거예요. 한국 시세로 한돈 3.75g이 그때 88만 원인가? 그렇게 찍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 맨 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아니 그 먹지도 못하는 그 금이 왜 이렇게 비싸지? 그리고 또 산업 소재도 그렇게 많이 막 이용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. 왜 비싼가? 이게 그 물질 중에서 질량이 가장 뛰어나게 보존되는 금속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녹도 안 쓸고 산화도 안 되고 녹였다 다시 굳혔다 하더라도 그게 질량이 계속 보존되는 몇 안 되는 금속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금은 원소 기호가 AU일 텐데 이게 만들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얼마 전에 어디죠? 스위스의 그 입자 가속기 그게 있는데 그걸로 이게 충돌했을 때에 0.000 몇 g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 한번 돌리려면 막 그거보다 몇 천 배의 비싼 그 비용을 들여야 금이 이제 만들어지는.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만들기에는 경제성이 없는 거고 이게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때 만들어진다고 해요. 그러니까는 인간이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다르죠. 그래서 금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그 화폐 자산을 저장하는 그런 가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금 비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금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주식처럼 수치가 변하잖아요. 네. 근데 금이 화폐로서의 가치나 그렇게 보존의 가치가 높으면 계속 오르거나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이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하게 나는 건가요? 정말 짧은 저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그 경제가 법칙이 따르긴 하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 경기가 좋다고 가정됐을 때는 그건 자산을 팔아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많이 사잖아요. 뭐 부동산, 뭐 주식 이런 거 타고. 근데 경기가 좀 어려웠다, 뭐 전쟁이 터진다, 뭐 불안하다 싶으면 그걸 다 팔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잖아요. 그게 뭐 국채나 금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금값이 계속 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옛날 영상에서 그 금태환 제도가 폐지되면서 원래는 달러와 금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이걸 없애는 바람에 금은 그대로인데 달러가 계속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금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.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이제 금값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게 또 중앙은행에서 돈을 회수해 가니까. 그래서 보통 화폐 M2라고 하던데 광의통화 이걸 보면서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M0, M1, M2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금값이 더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 관심 많으신 게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자산화가 아니라 약간 투기의 느낌인 것 같아. 이게 지금 하도 오르니까 지금 사면 돈 벌지 않을까? 라는 생각으로. 근데 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오래 물릴 수 있어요. 금이라는 게 거의 4,400 찍고 오늘 며칠이냐? 10월 29일. 오늘 3,900불까지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의 10% 넘게 빠지는. 또 이 금이라는 게 한번 유지되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성질이 있어서. 근데 물론 길게 보면 오르긴 합니다. 길게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금인 것 같아요. 금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? 그걸 알면 제가 부자 됐을 텐데.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현금보다는 금이나 다른 이제 저장 수단이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금을 사시려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식 ETF가 있고 또 금 현물 KRX라는 그 온라인 주식 거래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실물금 사는 게 있잖아요. 크게 보통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수수료나 이런 걸 다 비교를 해봐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은 이게 약간 현물로 가지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사람이긴 해요.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방법은 그냥 금방 가서 금 사는 게 좋지 않나. 그리고 금의 형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골드바가 있고 또 애기 돌반지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콩알금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사용하는 그냥 조각금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분들이 잘 적응 못할 것이고 보통 이 세 가지 골드바, 콩알금, 돌반지 이런 형태가 있을 것인데 제일 좋은 건 그냥 아무 형태 안 갖춘 콩알금이 제일 좋아요. 어떤 디자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게 자산 가치로서는 가장 훌륭한 것 같고 골드바나 돌반지는 어찌됐거나 세공이라는 형태가 들어갔기 때문에
플러스 공임이 좀 발생하긴 하긴 해요. 아주 비싸진 않겠지만 또 금 같은 것들이 살 때와 팔 때가 업체가 좀 다르면 성분 검사를 해요. 함량 검사. 이게 99.9949이라고 하는데 이 99.99%가 나와야 순금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뭐 가끔 99.95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산 데다가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왜냐면 거기서 검증할 필요 없잖아요. 자기한테 샀으니까. 그래서 이왕이면은 검증된 곳에서 사고 파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해요. 또한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. 아니 그 업체가 보니까 어느 A, B, C, D 업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예세가 80만 원 치면 여기 81만 원이고 여기 85천 원이고 저기 80만 원이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발품을 하야 됩니다. 네. 근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종로에서 하시는 게 제가 알기에도 그나마 제일 합리적인 가격이 되지 않나. 왜냐면 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경쟁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금을 팔고 반지를 맞추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가끔 계시잖아요. 네. 그런 분들한테는 금을 팔고 웨딩링을 맞추는 걸 더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지금은 현금이 좀 많이 나가더라도 금을 가지고 계시기를 더 추천하는지. 그 오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계시거든요. 저렇게 금을 팔고 반지 사고 싶다는 분들 계실 때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은 돈이 정말 급한 거 아니면 금은 무조건 갖고 계신 게 전 이익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제가 정확히 2000년부터 이랬거든요. 2000년부터 이래서 지금 2025년이잖아요. 그때 제가 순금 한도 시세가 39,000원, 4만 원이었을 거예요. 근데 그때 쌀 20kg가 42,000원인가 했었거든. 근데 지금 쌀 20kg가 한 6만 원, 7만 원 할 거야. 근데 순금은 지금 80만 원 넘었으니까 거의 20배가 뛴 거지. 해마다 거의 한 배씩 뛴 거야. 해마다. 그래서 금은 정말 급한 일 아니면 갖고 계신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. 뭐 나중에 혹시나 저희가 이제 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냥 갑자기 찍은 거거든요.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금에 대해서 혹은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.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영상을 찍거나 할 테니까.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뭐 어디 매입 얼마다 이런 것들 말씀 안 드린 것은 이게 이 시장 구조가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. 저도 직접 알아보고 사거든요. 그래서 좀 정확히 말씀 못 드린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일상에서 일상에서 기억하는 은혜. 토베스입니다. 안녕.